네, 다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WTO 체제에서의 보조금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법률 기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WTO 체제 헌법에 해당되는 게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WTO Agreement라는 마라케시 협정이라는 WTO 설립 협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줄여서 WTO Agreement라는 단수로 쓰는 거죠. 이게 가장 높은 헌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헌법 중에서 상품 무역을 다루는 일반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라는 가트 1994입니다. 가트 1994 중에서도 특별히 제16조가 보조금의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상품 중에서도 보조금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다루는 특별법이 있죠. 이 특별법이 바로 이 보조금 협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라는 SCM 협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WTO 체제에서 이제 WTO 체제에서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가트 1994 제16조 그리고 보조금 협정이라는 현행 WTO 법률 체제에서는 보조금의 성격을 서브시디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어떻게 구분되냐면 오늘날 WTO 체제에서는 우선 Prohibited Subsidy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금지 보조금, 아예 금지되는 것. WTO에서 아예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Prohibited Subsidy. 그리고 두 번째로 Actionable Subsidy라고 해서 어떤 액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이게 바로 상계 조치, Countervailing Measure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조치 가능 보조금이라고 흔히 번역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Non-Actionable Subsidy라고 하는데 Actionable 이란 말 앞에 non이 붙었네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보조금입니다. 어떤 그런 유형의 보조금이 존재해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니까 이걸 뜻을 살려서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보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WTO 체제가 등장한 이후 오늘날 보조금이라는 건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가 금지 보조금, Prohibited Subsidy. 두 번째가 상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 가능 보조금, Actionable Subsidy. 세 번째로는 Non-Actionable Subsidy,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보조금, 허용 보조금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금지 보조금이 뭐냐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 보조금, 바로 이 export subsidy,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수출되는 상품에 부여되는 보조금은 금지 보조금입니다. 이건 1947년 가트 1947 제16조 1항에도 나와 있었죠. 아까 우리가 같이 봤죠. Export Subsidy는 금지 보조금입니다. 1947년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또 수입 상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 대체 보조금. 아까 규정상에는 to reduce import라고 해서 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조금, 다른 말로 수입 대체 보조금. 이것 또한 금지 보조금입니다. 자, WTO에서 아예 명백하게 금지되는 보조금은 수출과 수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조금입니다. 즉, 자유무역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는 보조금은 금지 보조금입니다. 자, 다음, 조치 가능 보조금, Actionable Subsidy가 뭐냐면, 금지 보조금도 아니고 허용 보조금도 아닌 형태의 보조금을 액셔너블 서브시디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보게 될 허용 보조금도 아니고 금지 보조금도 아닌데 나머지 유형의 서브시디를 액셔너블 서브시디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치 가능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금이 있고 플러스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보조금, 즉 조치 가능한 보조금, 조치를 취할 수 있으려면 금지 보조금도 아니고 허용 보조금도 아니어야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Serious prejudice. 바로 심각한 손상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된 경우,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보조금을 조치 가능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수출 보조금과 수입 대체 보조금의 경우에 심각한 손상이라는 요건이 없어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분이 되죠? 금지 보조금은 수출 보조금, 수출 대체 보조금은 보조금이 있다라는 자체로 금지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조치 가능 보조금은 보조금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러한 보조금으로 인해 serious prejudice,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이라는 serious prejudice가 있다라는 조건이 하나 더 충족해야지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보조금이라는 게 참 재밌는데요. 허용보조금은 1995년 1월 1일 WTO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생긴 개념인데 뭐에 대해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인정을 해줬냐 하면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R&D를 위한 보조금인 경우. 두 번째, 지역개발, Local Development.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이 있고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을 개발하기 위한 보조금. 세 번째로 환경보조금, Environmental Protection, 즉 R&D, Local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을 위한 보조금은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더불어 처음으로 허용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용 보조금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 WTO 출범할 때부터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즉,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조금은 WTO 출범 이후 5년 동안만 95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만 허용 보조금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2000년 1월 1일부터는 허용 보조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조금 협정을 이해하려면 허용 보조금이라는 개념까지도 같이 이해해야지만 이 전체 구조가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허용 보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한이 5년으로 한정된 제도였는데 이제 그 5년의 기한이 99년 12월 31일부로 expire 종료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보조금이라는 건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어디에 따르면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보조금의 종류는 첫 번째, 금지 보조금이 있다. 두 번째, 조치 가능 보조금이 있다. 세 번째, 허용되는 보조금이 있다. 자, 금지 보조금, Prohibited Subsidy라는 것은 크게 두 종류이다.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조금, Export Subsidy, 수출 보조금. 그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수입 대체 상품에 부과되는 보조금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조치 가능 보조금, Actionable Subsidy가 있는데 조치 가능 보조금, 즉 그 보조금에 대해서 카운터베일링 메저 조치를 취하려면 조건이 하나 붙죠. 그 보조금으로 인한 회원국의 국내 기업의 국내 사회에
serious prejudice, 심각한 손상이 발생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뭐라 그랬죠? 허용 보조금이라고 해서 non-actionable subsidy가 있는데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보조금을 허용했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R&D, 연구개발, local development, 지역개발, 그리고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보호라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해줬는데 이것은 WTO 출범 이후 딱 5년만 시한을 정했다. 따라서 지금은 익스파이어된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조금에 대한 상계 조치를 취하려면 반드시 뭐를 검토해야 되냐 하면 특정성이라고 해서 specificity라는 특정성을 판단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조문을 읽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회 간접 자본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의 경우 사회 간접 자본 투자와 같이 전체 사회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재정적 기여는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투자이죠. 그런 건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무역이라는 거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라는 것은 특정 기업, 특정 산업을 보호해 줌으로써 수입 상품과의 경쟁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보조금에 대한 상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조금이 특정성이 있는지, 스페시픽하게 어떤 기업, 어떤 산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가, 특정성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정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정성 없이 폭넓게 이용 가능한 보조금은 자원 분배를 왜곡하지 않는다. 즉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보조금을 주게 되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게 되는데 특정성이 없는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불공정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이죠. 다음에 WTO 협정에서는 그래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만이 WTO 보조금 협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WTO 협정상의 보조금, 그 보조금에 대한 상계 조치를 취하려면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된다? 특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보조금, 허용 보조금입니다. 자, 그럼 아까 세 가지 허용 보조금이 있다 그랬죠? R&D 투자, 지역개발, 환경보호의 경우에는 특정하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분야를 위해 쓰는 보조금이지만 그것은 5년 동안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보조금입니다. 지금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특정성이 결여되게 되면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WTO 체제,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보조금이 있다. 근데 그 보조금의 특정성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상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상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특정성이 있어야 된다.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보조금이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설령 특정성이 있더라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호를 위한 보조금은 허용되었다. WTO 협정상. 다만 이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했다. 따라서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호를 위한 보조금의 허용 여부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조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특정성과 관련된 규정이 Article 2, 바로 SCM Agreement,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에 관한 협정, S가 바로 Subsidies, CM은 Countervailing Measures라고 해서 상계 조치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 보조금 협정 제2조가 바로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specificity라고 해서 특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조항이 보조금 협정 제2조입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2조 1항에 보면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subsidy is specific 특정한 보조금이 어떤 보조금의 specific 특정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특정성이 있는 거라고요? To an enterprise or industry. 어떤 기업 혹은 어떤 산업에 대해서 혹은 어떤 group of enterprises 몇몇 기업 그룹에 대해서 혹은 몇몇 산업 그룹에 대해서 보조금이 특정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려면 다음의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다음의 원칙에 따라 특정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보면 explicitly limit to access 즉 보조금에 대한 접근이 분명하게 제한되어져 있는 경우 즉 어떤 기업, 어떤 산업에게만 보조금이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경우 그것은 shall be specific, 특정하다, 특정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는 겁니다. 보조금의 성격상 어떤 기업, 어떤 산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적용될 수 있고 나머지 산업, 나머지 기업들은 보조금에 접근할 수조차 없다라면 그런 유형의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고요. B에 보면 두 번째 줄에 objective criteria or condition 즉 보조금 관련되어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조건이 존재한다라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objective란 말이죠. 객관적인 기준이나 조건 하에서 집행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specificity shall not exist 특정성이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보조금의 지급이 특정 기업과 특정 산업에게만 열려 있다라면 나머지 산업과 나머지 이 기업들에게는 보조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져 있다라면 그 특정적인 거다. 이에 반해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이 있다라면 그것은 특정성이 없는 거다. 특정성을 판단하는 WTO 보조금 협정 제2조의 규정입니다. 한국어 번역 내용을 잠깐 보면요. 보조금 협정 제2조라고 해서 특정성 되어 있죠. 제1조 1항에 정의된 보조금이 subsidy, 공여당국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한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대해 특정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의 원칙이 적용된다. 바로 이 AB가 특정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거죠. A가 바로 공여당국 혹은 공여당국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법률이 보조금에 대한 접근, 이 보조금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 즉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특정 기업에게만 열려 있고 나머지들은 아예 접근성이 없는 경우, 이것은 특정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고요. B의 원칙은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법률이 보조금의 수혜 요건 및 금액을 규율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설정하고 수혜 요건이 자동적이며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 특정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보조금이 있고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가 있고 그 보조금의 특정성이 있어야지만 상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보조금 협정 제2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조금의 세 가지 유형 및 상계 조치라는 이제 WTO 체제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한눈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세 가지 유형 및 상계 조치라고 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조금에 대해서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정부의 행위인가? 물론 정부 말고도 뭐라고 그랬죠? 정부 또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보조금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government이다. government 또는 또 뭐가 있죠? public entity, 바로 공공기관이다. 근데 공공기관이 정부가 아닌 경우도 있죠. 예외적으로 민간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임을 받거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 그 민간기관의 행위도 정부나 공공기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financial contribution, 재정적 기여가 있어야 된다. 즉 돈이 주어져야 된다. 재정적 기여가 있어야 된다. 재정적 기여가 있다라는 말은 돈을 적극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받아야 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있죠. 돈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이해되시죠? 정부의 행위냐? 그렇다. 재정적인 기여가 있느냐? 그렇다. 이 재정적 기여 말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인컴, 소득을 보전해 주거나 혹은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는데 price support라고 해서 가격을 지지해 주는 것. 플러스 또 요건이 있죠? 혜택, benefit이 부여되었느냐? 아무리 재정적 기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면, 즉 실질적인 보상, 보전에 해당되는 재정적 기여를 한 거라면 돈은 좋지만 이건 보조금이 아니라 보전에 해당되는 거지 혜택을 부여한 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통칭해서 정부의 행위인가? 그렇다. 재정적 기여가 있었느냐? 그렇다. 이것으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건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만약 노가 되면 보조금은 아닌 거죠. 정부의 행위가 아니다? 그럼 보조금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 했는데 정부의 지시나 위임이 없었다? 라고 하면 그건 보조가 아닌 거죠. 보조금이 아닌 겁니다. 혹은 재정적인 기여가 없었다? 세금 감면이 없었다? 돈을 안 줬다? 보조금이 아닌 거죠. 돈은 줬는데 혜택 부여가 없었다? 보조금이 아닌 겁니다. 바로 첫 번째, 보조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보조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보조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첫 번째, 정부 행위인가. 정부 대신 뭐도 된다라고 했죠?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임이나 지시를 받은 민간기업의 행위도, 민간기관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재정적 기여가 있었느냐? 다른 말로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다트 1994 제16조 하에서는 인컴, 소득을 보전해 준 거냐? 프라이스 서포트, 가격 지지를 해준 거냐? 이게 노라고 하면 보조금이 아닌 거죠. 혜택이 부여되었느냐? 노라고 하면 보조금이 아닌 겁니다. 뒤집어서 이게 만약 yes라면 그럼 이제 뭐죠? 보조금, 서브시디는 주어진 겁니다. 보조금은 있는 겁니다. 보조금. 자, 그럼 보조금이 주어졌다라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 상계 조치, 카운터베일링 메저를 취하려면 그 다음으로 따져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특정성이 있느냐, 스페시픽하냐, 특정성이 있느냐 여부를 따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WTO 협정상, 보조금 협정상 특정성을 판단할 때 주어진 원칙 두 가지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특정 기업에게만 보조금의 접근이 허용된다라면 특정한 거다. 만약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이 설정되어져 있고 그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라면 특정성은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특정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특정성이 없다라는 답변에 도달하게 된다면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은 허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계 조치,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카운터베일링 매저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성이 결여된 보조금을 우리가 흔히 Non-Actionable Subsidy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보조금인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흔히 허용 보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보조금은 아무리 많이 줘도 WTO에서 어떤 제재 조치를 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조금인의 특정성이 있네, 특정성도 있다. 그 다음 이제 확인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이러한 보조금이 수출 실적과 연계되어져 있느냐, 즉 수출 보조금이냐, export subsidy냐, 혹은 이러한 보조금이 수입 대체와 연관되어져 있느냐, 즉 이 보조금이 수입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가라는 질문이 제시되게 됩니다. 만약에 수출 보조금과 연계되어져 있느냐, 수입 대체와 연계되어져 있느냐라는 질문에 yes라면 이런 보조금은 금지 보조금이 됩니다. 무조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WTO에서 가장 싫어하는 보조금이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보조금인데 자유무역을 방해한다라는 것은 보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입과 수출을 방해하는 거죠. 수입과 수출로 인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출 실적 연계되어 있느냐, 수입 대체 연계되어져 있느냐라는 질문에 yes면 prohibited subsidy, 금지 보조금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WTO의 보조금 유형 중에 금지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출 보조금, 하나는 수입 대체 보조금, 수입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만약 수출 실적과 연계되지도 않았고 수입 대체와도 연계되지도 않았다. NO라고 하면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 목적이 보조금의 목적이 연구개발이나 지역개발이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 답이 yes, 맞다. 그 세 가지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y입니다. 다만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급된 이 허용보조금은 1995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인정된, 활용된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허용보조금 중에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목적이 아니라면 이외의 나머지 모든 보조금은 조치 가능 보조금이 됩니다. 자, 보조금의 세 가지 유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정부의 행위, 재정적 기여, 혜택 여부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일단 보조금이 아니고 만약 이 셋 다 yes라면 보조금이 맞는데 이 보조금으로 인정되면 일단 특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특정성이 없다라고 하면 허용되는 보조금,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 특정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한 번 더 질문해야 되는 게 수출 실적과 연계되어져 있느냐, 수입 대체와 연계되어져 있는가를 질문해야 되고 이 질문 중에 하나라도 yes라면 그것은 금지 보조금이 되는 거고요. 수출과도 수입과도 연계되지 않았다라면 혹여 그 목적이 연구개발, 지역개발, 그리고 환경보호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질문해야 되고 그 세 가지 목적에 해당된다라면 허용보조금으로 일단 분류가 되는데 이 분류는 99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었고 그럼 지금은 수출 실적 연계, 수입 대체와 연계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면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조치 가능한 보조금이 됩니다. 조치 가능한 보조금. 여기서 말하는 actionable이라는 action은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보조금의 효과를 neutralize하는 중립화시키는 countervailing measure, 바로 상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조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계 조치는 수량적으로 쿼타를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countervailing duty라고 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